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복잡하고도 아픈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텐데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말 그대로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남쪽에 위치한 크림반도는 흑해로 나가는 러시아의 문이자 발칸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충지입니다. 러시아에게 이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서방 국가들에게는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 방어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동유럽과 흑해를 둘러싼 패권 다툼은 끊이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중심에서 번번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왔습니다. 서구권은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식하며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확장을 막는 방파제로 보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역사적 심장부이자 전략적 안보 완충지대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인식과 이념적 대립은 평화적인 공존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실제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나토가 동유럽으로 꾸준히 확장하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세력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에는 발트 3국까지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서방 군사동맹에 포위되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시각과 안보에 대한 강박이 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 국경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을 높여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러시아 내부 정치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하기 위해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집권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력 유지를 넘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강력한 국가로 재건하려는 그의 비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공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러시아 국민의 단결을 유도하고 서방에 대한 대항 심리를 자극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국내 정치적 이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은 러시아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즉 EU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2013년 당시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정권이 EU와의 경제협력 협상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친러시아 정책으로 선회했을 때, 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분리주의 세력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러시아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친서방 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6년 현재 안타깝게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군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약 3,500에서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추가로 점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광활한 영토가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하며 수많은 민간인이 고통받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의 영토를 침략하여 점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며 점령지에서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치열한 전선 중 하나는 자포리자주입니다. 2026년 초부터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규모 공세를 집중하고 있으며, 스타로우크라인카를 장악하고 프리모르스코에로 진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이자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창지대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을 장악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를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 우위를 가진 러시아군에 맞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국제안보 지형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 등 군사물자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식량, 에너지, 그리고 군사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 국가들의 연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전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종식은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형태는 유동적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는 이러한 국제적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 여론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 국민의 과반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6년에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약 3분의 2가 평화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인명피해가 누적되면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전쟁 종식 이후의 상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의 러시아 재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다국적군을 정당한 전투 표적으로 간주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종전 이후에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국적군 배치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으며 전쟁 종식을 목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전장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의 저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전 압박은 양측의 협상 테이블로 나설 것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55%는 2026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2026년에는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 평화적인 종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점령지를 유지한 채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하는 형태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영토 문제는 여전히 종전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운명은 미래의 동유럽 안보 질서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평화 협상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 보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또한 점령지를 포기할 의사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전쟁의 운명은 경제적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원 예산이 소진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계속될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지만, 각국 내부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약속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이 끊긴다면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를 다극 체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보는 더 이상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극화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도 많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지배하려는 목표보다는 점령 지역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불안정화하는 전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안정화되는 것을 방해하며 장기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서방과의 완충지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부 불안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는 전쟁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러시아의 추가적인 확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회원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유럽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잡다단한 원인과 현재의 긴박한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히고 설킨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이 전쟁이 세계 질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주시하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전쟁의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며, 그 여파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얻는 교훈들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